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전개방식 묻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1번에 특정 학자가 제시한 범주 개념까지는 괜찮은데 특정 학자가 제시한 범주 개념의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개념을 만들고 그치 어떤 또 이제 효용을 이제 가져다 줬는지에 대한 이 의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땡이고, 그치? 그리고 새로운 철학 사상 가지고 이어진 거니까, 그치? 이거는 이제 뒤에 후대 사상에 그치 미친 영향, 요 정도에 대한 설명 가능해요. 새로운 사상은 좀 어렵어요. 그럼 이거 지금 몰라요. 3번에 가는 지금 나와 다르게 특정 학자가 제시한 범주 개념의 구체적 요소, 아까 10가지 10범주씩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이어서 자신은 당연히 특정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구체화한 다른 학자 머얼리의 견해를 소개한다. 맞단 말이야. 내가 이런 문제 풀 때도 이게 지금 다 봐봐. 이게 전개방식 문제지만 사실상 이 지문이 뭐야? 전체를 관통하는 보기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3번 스리티는 지금 이 가 전체 내용을 뭐야? 1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쭉 관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선택집에서 훨씬 더 정답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예를 들어 봐봐. 그 4번이나 5번 스리티 같은 경우에 나는 가와 달리 했어요. 당연히 뒤에 내용이 가에 안 나와야 된단 말이죠. 다양한 변이 안 나오고 변해진이 한 개 안 나오니까 달리란 말이 맞단 말이지. 그렇지? 하지만 위에 있는 3번이 워낙 지금 가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3번이 훨씬 더 높다고 난 본다고. 그러니까 5번도 마찬가지야. 봐봐. 가는 범주 개념에 대한 보편적 변해가 각각의 학자에게 미친 영향을 그렇지 각각이니까 가와 나 각각을 얘기하는 거야. 저 영향 미친 설명까지 좋아. 그런데 저 각 학자가 제시한 장단점은 없기 때문에 날린다면은 결국 이제 2, 3, 4번 중에 하나인데 3번이 지금 정답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판단을 했고 자 나지문을 읽으면 또 분명해지겠지만 어쨌든 정답 이거는 3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컵 얘기가 나지문에서는 처음부터까지 나와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자가 제시한 걸 이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와 달리가 맞았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 어쨌든 자 5번에 한번 봐봐. 가나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 그래서 1, 2, 3번 멀리 나오니까 주어가 그렇지 자 가지문을 풀 수 있고 4, 5번은 지금 우리가 못 풀지만 어쨌든 나중으로 풀 수 있다면 1, 2, 3번 정답 나오면 베스트인 거야. 1번 봐. 자, 중세시대 서양의 실제론자들은 범주론의 10가지 범주는 언어를 통해 영혼 외부에 존재하는 그렇지 영혼 외부 존재하는 대상을 그 실제라고 불렀는데 그렇지 반영한다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실제 대상이고 범주 언어고 해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벌린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 중 성질, 양의 범주는 다른 범주 환원되는 건 지금 뭐였어? 성질, 양, 실자와 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들이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대상 설정이 잘못됐군요. 정답 2번 더 넘어가야 돼. 다른 소리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명확하게. 3번 근데 한번 볼게. 원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 그게 뭔데? 실체가 있다. 그게 우유라고. 그치? 우연한 존재. 다음 4번, 5번 지금 못 푸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인데 이게 지금 뭐 보기로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좀 더 상술된 거니까 그렇지 이게 뭐 지문의 연장이라고 봐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보기 살짝 한번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실체를 언어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는 실체가 수로로 쓰이지 않고 주어로만 쓰여서 다른 것이 그것에 관해 서술되는 것이라고 해서 실체라는 것은 어디에만 쓰여야 되는 주어에만 쓰이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체란 주어로만 쓰이는 것이래. 그냥 명제화시키면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순신은 사람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동물은 생장하는 개체이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은 주어로도 쓰이고 수어로도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 세 문장 가운데 주어로만 쓰이는 것은 이순신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순신은 주어로만 쓰이려면 자 개별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 개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인즉슨 자 실체여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결국 이것을 이제 개별자라고 그렇지?라고 불렀고 실체. 자 그래서 주어로만 쓰이는 것 그렇지? 실체 이렇게 써야 되고 다른 언어를 가져와서 개별자인 이순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이순신이 수로가 되는 경우는 없을 때 이순신이 이제 실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실체의 어떤 개념이다, 특징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가장 적절한 것에서 내가 지금 이 보기를 왜 읽었냐면 너희들이 내가 좀 인문지문 또는 뭐 철학지문 같은 경우에 보기 없이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보기 없이 읽으니까 조금 이제 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길래 좀 먼저 읽어봤어. 자, 1번 선입장 봐봐.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개별자로서의 존재하는 이순신은 벌리의 관점에서는 자, 이 실체 내부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유적 아니지.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개별자로 존재하는 이순신이라면 이건 다른 말로 두 글자 실체란 말이야. 또 벌리에게 실체는 지금 우유적 집합체는 성질 플러스 양을 얘기하는 건데 안 맞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알 수 없겠군. 그러니까 우유적 집합체를 성질하고 양의 결합으로 본다면 실체랑 다르단 말이야. 그치? 이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언어를 가져와서 설명하려 한 사람은 벌리 관점에서는 개별적 실체로서 다를성을 가지는 객체가 아니라고 해. 다른 언어 가져 설명을 한 사람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지금 뭐 가진 거야? 얘는 지금 수로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걸로 보겠다는 거거든.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단일성을 가지는 객체랑 결국 이제 뭐야 이게? 누굴처럼 실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3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라고 설명하는 이순신은 원리 관점에서는 다른 것에 의해 의존. 그래서 어떻게 다른 것에 의해 의존해? 이건 우유적 존재. 그치? 안 맞다고요, 이것도. 실체하고 우유는 안 맞다고 칩니다. 4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어로만 쓰인다고 본 이순신 실체. 원리 관점에서 영혼 외부의 보편이 공통본성 지닌, 그렇지, 공통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가 바로 뭔 거야? 그래, 우유적 존재, 우유적 집합체에다가 그치, 실체가 결합이 되어서 완전한 실체가 되는 거지. 실체이자 실체가 되는 그 정답은 4번이었다. 5번에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어로도 사용된다고 한 동물 사람은 벌리 관점에서는 자, 개별적 성질과 개별적 양의 합성에 따른 실제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는데 얘네들 자, 5번에 좀 매력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동물과 사람은 벌리 관점에서 지금 뭐가 아닌 거야? 개별적 성질과 양의 합성에 따른 실체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존재? 그 우유적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위에 따르면 지금 이게 이 지금 지금 이제 이 동물과 사람이라는 것도 지금 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자 주어로 쓰이지 않고 있대. 주어로도 쓰이고 그렇지 수어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어로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체가 어디 지금 들어가면은 지금 안 된다라는 점. 이게 조금 애매한 선지라고 좀 보기는 해요. 이제 우유적인 어떤 이제 집합체라고 어쨌든 간에 실체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의존하는 것으로 그렇지 절대적인 어떤 이제 범주에 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 어떻게 보면, 얘도 실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주어로, 그지? 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5번 쓰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7번에, 자, 보기 문제 한 개 더 나오는데, 여기도 보기에 우리 뭐 성리학에서 이와 기 지금 이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보기 내용에 따르면 자, 이와 기의 개념에 근거해서 성리학에서는 자, 이 현상을 이제 존재를 이해한단 말이야. 이는 결국에 이제 법칙과 원리고 기는 진료, 현상적 요소를 가리키는데 이때 이라는 것은 결국 보편적 속성이니까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개별적 사물의 구체적 성질과 특성, 양이나 성질 같은 거 드러내니까 얘는 말 그대로 그치? 자, 기라는 것은 여기는 성질과 양, 우유적 집합체 이 정도로 봐도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이 둘을 원칙적으로 구별하면서도 함께 존재하는 이게 뭔가 좀 모순적 관계란 말이지. 이제 구별하는데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공존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자, 우리 벌리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하냐고 보자. 1번에 벌리가 주장하는 우유에 의한 순수한 집합체는 고유한 본질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리에 해당하는 보편적, 그렇게 그 이제 우유에 의한 순수한 집합체는 그렇지 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리는 아까 뭐라고 실체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부정서술어가 맞고 왜 얘네는 성질과 양이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벌리가 주장하는 영혼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로 공통 본성은 개별적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 그렇지. 그러니까 외부적 실제로 공통 본성 이꼴 결국 뭐라고? 실체라고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건데 위에 있는 그 성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이걸 리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3번에 벌리가 제시한 성질, 양 범주는 존재를 현상 세계에서 드러내는 역할을, 그렇지? 이 성질과 양 아까 보자마자 그냥 얘네들 지금 뭐야? 우유적 집합체구나 기하고 연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1, 2, 3번에 벌리와 관련된 지금 문제는 다 맞았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 동양 철학적 관점하고 좀 연결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동양이든 철학, 이제 서양이든 간에 존재에 대한 어떤 이 인식들, 그렇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어 왔고, 그렇죠?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도 빈출을 되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성리학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기출을 돌리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이제 법칙이고, 그렇지? 원리라면 기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야? 사물과, 그렇지? 또는 현실에 드러나는 어떤 양상,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윤리가 사실 이런 거 공부 안 했더라도 기출만 접근해도, 그렇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지? 낯선 게 아니고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선생님이 뭐 배경 지식을 뭐 가져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적어도 인출되어 온 개념에 대해서는 반응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알겠니? 자, 다음에 8번 문제는 지금 못 풉니다. 9번은 뭐 외국인 문제니까 너희들이 뭐 바로 풀어도 되고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 이거는 뭐 너희들 편의상 풀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 나지문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오커문하고, 그치? 자, 나의 첫 문장. 자, 첫 문장에 주어로 오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로 시작과 동시에 벌리와 달리라고 지금 아마도 그래서, 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저 또 비교 대조하고 있구나. 그치? 관점이었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네. 자, 특정한 범주로 제한될 수 없는 초월 범주인 실제. 그러니까 실제는 범주로 제한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아까 야 멀리 너 아까 뭐 10개 범주 중에서 3개 범주가 절대적으로 이것으로 그지 실제를 지금 설명한다 했는데 아니야. 실제는 사실은 범주로 제한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리고 다이어도 아니고 하나의 의미로 서술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자, 오컴에 있어서는 실제라는 것은 범주로서 그렇지 제한이 안 되는 것이고 일의적이다. 아까 벌리는 이 다의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라는 것은. 그런데 자, 이 오컴은 딱 나오자마자 범주 제한한데 일의적이 하나 의미만 있어요. 그래서 까면서 시작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 질문의 흐름은 오컴이라는 사람과 벌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컴이 어떤 논거를 들어서 이제 지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이 서로 다른 범주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주들이 다 같아서 그지 범주로 제한된다, 제한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단지 언어적으로는 어쨌든 하나의 의미만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일의적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주 제한이 안 된다라는 것이 범주가 다 같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그치 일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컴에게 있어서 영혼 외부의 범주자, 이것도 물결 한번 써볼까? 영혼 외부? 요거는 지금 뭐인 것 같아? 이건 공통점인 것 같아. 그치? 아까 우리 그 벌리도 영혼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그치? 설명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에 대해서 영혼 외부, 그치? 영혼을 지금 이제 논외로 처리한다는 것은 공통범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것에 대한 범주는 개별적 실체와 개별적 성질 뿐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범주로서 제한이 안 되고 실체를 규정할 수 있는 범주로서는 개별적 실체, 개별적 성질. 그러니까 앞에 나는 뭐 실체와 성질을 떠나서 앞에 있는 개별에 좀 주목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실체란 결국 하나의 의미만을 지닌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다 다른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된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것, 성질인 것 전부 다 뭐야? 개별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지. 개성적이어야 된다고 쉽게 얘기했어. 그래서 자 벌리와 같이 하나의 존재로 단일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실체적 공통본성, 아까 뭐 이런 이제 공통본성 뭐 실제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이런 것 따위는 지금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로 단일성을 유지하게 해줘버리면은 이건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 개별이라는 의미하고 지금 뭐가 돼버린다고? 이게 단일이 돼버리면은 개별이라는 개별이라는 어딘하고 안 맞다는 거야 층이가. 이거를 하나의 지금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야 이렇게 좀 이제 묶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의적이지 않고 개별적이지가 않고 공통된 보편적 의미를 가져버리는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좀 어렵지? 그래서 오컴에게 피조물 대상일 거야 실제 철저하게 개체란 결국 개별적인 거거든. 그치? 그래서 10가지 범주가 존재론적으로 영혼 외부에 독립해 존재한다는 실제론자들의 견해를 그는 결코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10가지 범주로서 그치? 보편 범주로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개별적 실제라는 건 개별적 실체고 개별적 성질이기 때문에. 그지? 요 개별에 좀 주목을 했다. 보편과 단일, 공통 이런 것들은 그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어, 그지? 단일한데 공통한데 보편한데. 자, 이 문단 그래서 오컴은 실제론자들이 긍정한 실체적 공통 본성을 다시 똑같은 말인데 부정을 했어. 자, 그러한 보편은 결국 실제적 공통 본성 이꼴 보편이라고 본 것 같아, 그렇지? 자, 다 부정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영혼 외부에 만약에 즉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보편적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또 말 좀 어려운데 아까 우리 인간성을 공통 본성으로 그지 이순신이 존재한다 또는 실존한다 실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지 저 모든 것이 그지 자 이제 인간에게 또는 뭐 존재에게 실체에게 공통되는 본성이라면 이 인간성이 어디든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인간성이 없는 모습도 분명히 있단 말이 있어 이게. 또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개별적 실체 가운데 서로 다른 여러 개별적 실체들과 함께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 여러 곳에 존재해야 되면서도 이게 함께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면은 이게 서로가 공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존재하냐 이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우리 그 성리학 지문이 있었잖아. 7번 문제에.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구별되면서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개별이면서 그지 함께 하냐 이거야. 개별이면서 공통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뭐 오컴 얘기 나오겠지만은 7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거든. 어쨌든 자 봐. 오컴은 다시 이순신이라는 개별적 실체 본질을 결정하는 공통 본성이 이순신이라는 개별적 실체로부터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것도 혹은 그 개별적 실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도 모두 합리적. 아까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그지 뭐하는 자 우리 그 버리 입장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인간성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성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이 개별적 실체로부터 그지 독립되어서 그지 인간성 따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혹은 그 개별적 외부 실체에 존재하면서 이걸 뭐 결합되어서 이 사람이 그지 실제한다.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다가 결합되어서 그지 그걸 증명해내고 실제하는데 설명이 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우리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군더더기야도 설명돼서 다 면도칼로 날려버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인간의 실제를 그지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범주를 끌어오고 구구절절 수식어를 붙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너는 너로서 너야. 그냥 너는 개별적 존재로서 실제로서 그냥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질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여기 구구절절 뭐 덜 붙일 이유가 없다고. 공통분석 같은 건 안 가져와도 된다. 이거 예전에 그래서 그 독서 그 교과서에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학교 교과서 있었을 건데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간에 즉 다시 서 이순신이라는 하나의 대체와 그의 공통 본성 즉 본질의 영역이 보편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순신은 이 두 부분의 결합체로 있어야 된다. 다시 그러니까 이 공통 본성하고 그렇지 이순신이라는 그 몸뚱아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갖고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결합이 돼야 된다. 여기 좀 공존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냥 이순신은 이순신 그대로 이순신. 요거 이거죠. 자, 그래서 오컴에게 보편은 결국에 공통 분석 영혼 내부의 그냥 개념일 뿐이라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치 잡아놓은 기준 개념일 뿐인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인간성이 있고 뭐 업보를 떠나서 그치 그냥 우리가 사람 딱처럼 살고 그치 하면은 저 사람은 그냥 인간처럼 사네 인간답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실제하는 데 있어서 인간성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 세대에 서술되는 수로 즉 언어일 뿐이다. 이황과 이는 비슷한 인간이다라고 할 때 비슷한이라는 것은 영혼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말 그대로 결국 비슷한이라는 말은 결국 뭔 거라고? 보편성을 그냥 부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내부에서 그렇지 그냥 잡고 있는 기준점일 뿐이라고. 이게 실제의 설명에 있어서 그렇지 도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실제에 있어서 보편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영혼 내부적인 그치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자 어디에 있는 거야? 영혼 외부에 있는 거거든요. 외부에 있는 것을 왜 내부적인 개념으로 그치 연결하고 구분짓고 통합하고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 언어적으로는 뭐 관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혼 외부에 실제하는 것은 아니고 영혼 내부의 그지 개념일 뿐이니까 이것은 논외로 치자. 그래서 외부의 공통분성 즉 보편이라는 개념은 실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결국 뭐 그래 벌리랑 그지 다 다르게 범주의 제한을 실제라는 존재는 범주 제한 받지 않고 하나 의미만을 지니고 공통 이제 보편 또는 이제 이 본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저 그냥 개별적인 실제 개별적인 성질일 뿐이다. 요걸 좀 얘기하고 싶으면 되게 말이 어렵게 서술돼서 그렇지? 자 마지막 문단 한번 보면 오컴은 하나의 의미만을 지닌 일의어를 기본으로 파생어를 파악하며 명제를 이해하고자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 와 플라톤은 철학자이다 해서 철학자는 일의적 수로이다. 자, 철학자라는 개념은 영혼 외부에 존재하는 보편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요건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영혼 내부에 있는 개념을 지금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때 근데 자, 이 여럿을 두고 영혼 내부에 생긴 유사한 지금 뭐야? 경험에 근거한 지향 혹은 개념이라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이런 업적 남겼으니까 이런 업적 남긴 사람들 우리가 철학자라고 부르기로 하는 마음속에도 기준이 있단 말이야. 플라톤도 어떤 업적을 남겼으니까 이런 업적들은 철학의 어떤 이제 범주니까 철학자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는 우리가 경험의 근간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것이 뭐냐 다의적이고 공통 보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적 수로는 여기서는 경험에 의한 것이지 보편이 아니에요. 이게 낚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러한 지향은 일의어로 하나의 의미를 지닌 것은 여럿에 대해서 서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경험의 근간,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즉 명제 가운데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컴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는 개별적 실체 가운데 철학자라는 보편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절대 보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라고 앞서 지금 뭐야 살아가면서 그렇지? 영혼 내부에 생긴 우리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그냥 뭐야 서술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을 보편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그런 공통본성으로서 묶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된 명제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인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영혼 내부에 주어진 개념이면서 이르적 수로인 철학자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명제는 참는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살아온 어떤 이제 이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철학자로서의 어떤 행보를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행보를 비춰봤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지 철학자라고 붙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곧 철학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보편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철학자라는 독립적인 실체가 영혼 외부에 있지 않아도 이 명제가 참임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은 기호화된 문장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 해당 문단에서 힌트를 근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라고? 보편이 아닌 뭐에 따른 우리의 경험에 따른. 그치? 이런 업적들을 해왔구나. 그래서 얘는 철학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라고, 그렇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보편으로 묶어버리는, 그치? 공통본성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7번 문제, 몇 번이야? 8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 자, 오른쪽 하단에 5번 문제, 4번, 5번 한번 볼 건데, 뭐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만, 쌤이, 자, 오답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오컴은 실제가 일의로 서술되어도 그것이 서로 다른 범주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 아까 우리 금방 읽었던 거야. 나 철학자이다 있잖아요. 그렇지? 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 플라톤은 철학자이다와 같이 서술이 똑같이 되더라도 이것은 동일 특성, 즉 보편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 낚이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5번 색지 당연히 자 공통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오컴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말이었습니다. 보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그래서 봐봐. 4번, 5번 남았었는데 4번에 오컴이 주장하는 보편은 영혼의 내부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자 실체를 구성하는 리와 그러니까 이미 오컴이 주장하는 보편은 부터가 뭐 됐다고? 이미 틀렸다.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예전처럼 그냥 보기 안 읽고 벌리 1, 2, 3번 스포해버리고 그리고 5컴 읽고 4번, 5번 딱 왔을 때 4번을 먼저 볼 거란 말이야. 5컴이 주장하는 보편 보자마자 이건 말이 안 되고 나는 4번을 찍었을 거란 말이지. 5컴은 보편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5컴이 주장하는 보편이야. 맞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치 우리가 이 주장하는 보편이 아니고 공통 서술어라고 만약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영혼의 내부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리와 기는 원칙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B와 B는 뭐 구별되는 것인데 또 언제나 함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적이다. 이렇게 오컴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번 선택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그치? 주장하는 보편도 틀렸고 구별되지 않는다도 틀렸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지. 5번에 오컴이 제시한 일의어는 영혼 외부에 존재하는 보편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지. 보편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오컴의 그치? 주장에 따른 수로란 말이야. 그래서 자, 사물에 대한 보편적 법칙인 리를 간과하고 있다. 그치? 그런 점에서 만약에 상력적 관점에서 오컴을 이제 깐다면은 야, 너희는 리가 아까 실제 공통노점이었거든. 오컴 너는 보편을 너무 뭐 간과하고 있어. 보편을 무시하고 있어라고 깔 수 있단 말이야. 그건 합리적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6번보다는 7번이 훨씬 더 조금 뭐 까다로웠다 할 수 있는데 인문 철학 문제 보기들은요. 너희들이 보기를 읽으면 더 헷갈려. 그치? 그러기 전에 이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입장들, 주장들의 그치? 관점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택지를 먼저 소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알겠지? 8번 아까 정답 5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보편이란 결국 뭐라고? 영혼 내부의 생이 유산 경험에 그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치? 그렇게 우리가 공통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보편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9번 외국인 문제는 1번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은 뒤에 뭐 과학 기술 지문은 못했는데 여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이게 뭐 진동, 뭐 파장, 그치 뭐 또 원자 단위로 나와가지고 뭐 에너지 어떤 이동, 뭐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있었는데 자, 뭐 이제 문제는 없었다면은 뭐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 따로 뭐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주 그러면 여러분 몇 회 풀어야 되겠나? 4회. 그치? 4회 풀었는데 내가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안내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수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토요일 수업 진행하는데 내가 일요일은 수업을 못 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이제 우리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묘를 우리가 이제 파묘해가지고 화장하고 이제 그거 안 하거든. 이제 성묘를 안 가거든. 근데 내가 한 번도 성묘하고 그 벌초하러 간 적이 없어. 내 이번에 안 따라가면은 나 진짜 호적파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제로 내가 잡혀갈 가능성이 높아.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래서 아빠가 추석 전에 뭐 빨리 끝내버리자고 해가지고 9월 전에 9월에 쌤도 바빠져가지고 아예 못 움직이니까 확정이 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토요일 수업은 정상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꼭 풀어 오셔야 되고 문학 풀면서 독서도 같이 푸시고 일요일 수업과 관련해서는 쌤이 주중 안으로는 꼭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오늘 밤부터 새벽부터 이제 비가 또 잘 온다는데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 보게 되면 100일이 떼져요. 난 맨날 카운팅하고 있잖아, 그죠? 다음 주 되면 이제 이게 뭐로 바뀌겠노? 95, 그지? 96, 95로 바뀔 거 아니야. 나만 떨리는 거야? 내만 애가 타지, 그죠?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고생했어. 고생했어.